개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부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7년 7월 22일 토요경마 유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야간 경마를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최근 서울 경마장의 흐름을 보면 주로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고 있어요. 당일 주로 상황의 변수를 이번 주도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번 주 경마를 준비하면서 주중에 미리 출전 예정이 돼 있던 마필들을 좀 분석을 하면서 굉장히 느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이번 주 경마를 준비하면서 기분이 좋았다. 지난주에는 고부당 복병마들을 정말 많이 추천을 드렸고, 또 그런 마필들이 실제로 입상을 했고, 이 불안한 인기마도 대부분 꺾은 마필들이 입상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기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 주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정말 확실하게 승부를 보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자, 토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 5경주, 8경주, 9경주, 11경주입니다. 5, 8, 9, 11, 5, 8, 9, 11. 항상 그랬습니다만은 강민은 가급적 배당이 낮을 수 있는 경주를 집중적인 승부처로 노리고 합니다. 5경주, 8경주, 9경주, 11경주를 승부경주로 준비해 주시면서 바로 1경주부터 해설 방송에 들어갑니다. 7월 22일 토요일 1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200m 별정경주 2세 신마 경주입니다. 2세 신마 레이스는 상금 규모가 크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죠. 뭐 굳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출전하는 모든 마필이 이빠이 강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1착 상금이 3,400만 원이면 충분히 좀 욕심을 내볼 만한 그런 상금 규모가 되겠습니다. 배당판에 인기 많은 2번마 매니터보와 8번마 햇세드, 10번마 2000살, 자 이렇게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릴 거고요. 5번마 마스크와 11번 정동지전도 적당히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안쪽에 있는 2번마 매니터보는 여기서 인정하고 갑니다. 꺾을 이유가 없어요. 직전 데뷔전에서도 강민이 이거를 실전마건으로 아주 강하게 노렸던 마필이죠. 신의 명령에 매니터보 거의 뭐 한방성으로 6.4배를 적중을 했던 마필인데, 기본 사이즈가 셉니다. 초반 스피드 자체가 빠른 건 아닌데 직전 경주도 대하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두 외곽까지 딱 붙여가면서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하는 경주 내용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까? 끝걸음에 여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데뷔전이었던 부분을 감안을 해본다면 당연히 여기서는 강공이고요. 또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2번만 매니터보를 배팅의 중심에 두고 후착을 찾는데요. 후착권에서 8번만 햇세드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에서 은근히 배당판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강민이 뭐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완전히 꺾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필은 모래를 맞으면 안 돼요. 5월 27일 경주 데뷔전에서도 모래를 맞으니까 뒤로 쭉 쳐졌다가 마지막 끝걸음만 살짝 보였거든요. 근데 4월 28일 경주도 보니까 주행심사 때 보니까 안쪽에서, 그러니까 결승선에서 안쪽을 올라왔는데 그 모래를 맞으니까 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타가 좀 나오지 않았던, 끝걸음이 좀 불안하게 보였던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데뷔전에서 인기바로 팔리든 말든 그냥 꺾었는데, 선행을 편안하게 가면 더 뛸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은 조심스럽죠. 안쪽에 있는 2번마 매니터보가 오늘은 선행까지 노려볼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히려 20번마 2000쌀이라는 마필이 주행심사 때 대하시는 좀 많이 부족한 모습이긴 했습니다만은 결승선 전방에서 추진할 때 그 탄력은 정말 날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성도 높은 걸음을 보였습니다.
이천시청 소속의 마필인데 예전에 이천시청 소속의 마필이 임금님표 이천이라는 마필이 있었습니다. 뭐 2번인가 뛰고 다리가 부러져서 폐마가 된 마필인데 그 임금님표 이천이라는 이천시청의 소속의 마필도 데뷔전부터 어마어마하게 바람이 많이 불었던 기억이 있어요. 10번마 이천쌀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10번마 이천쌀은 일단 주행심사 내용을 봤을 때는 데뷔전 바로 즉시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이 11번마 정동지존이라는 마필이 6월 30일 날 주행심사 내용을 보니까 한 3열 외곽 전개를 풀어갔어요. 그러면서도 결승선서 추진 동작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좀 걸음을 숨기려는 노력이 많았다 이렇게 복귀를 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11번 정동지존이 상대적으로 덜 팔리는 상황이 되면 여기서는 관심권으로 살펴볼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2번마 매니터볼을 놓고 8번, 10번, 11번 또 5번마 마스크 이런 마필들이 팔릴 텐데 여러 구멍을 가져갈 수가 없죠. 관심 많은 10번마 이천쌀과 11번마 정동지존 이 놓고 10번, 11번 이 두 방을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7월 22일 토요일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 경주입니다. 이번 이경주는 추천 경주로 가져갈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레이스예요. 분명 먹을 게 있는 경주로 판단됩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번마 스페셜 퀸, 9번마 샤크 파티, 그리고 4번마 니레바다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준대끼로 팔릴 거고요. 7번마 스틸러라든가 또 2번마 영락태왕 이런 놈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언급해드렸던 인기마 이 5마리가요 다들 한두 가지씩 불안 요소를 갖고 있어요. 뭐 특별하게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마필이 없습니다. 1번마 스페셜 퀸이 계속 최근 경기에서 계속 실전 막건으로 노렸는데 정말 걸음이 안 나와요. 강민이 생각했던 것만큼은 걸음이 안 나옵니다. 이 마필이 2월달 경주에서 그 진로가 막히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복귀 내용이 있거든요. 그 뒤로 계속 노리고 있는데 직전에도 초반에 선행을 노리다가 그냥 실패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뭐 착차가 크게 깨졌는데 오늘은 일단 게이트는 잘 뽑았어요. 안쪽을요. 지금 상대 선행마가 2번마 영락태양 정도 아니면 뭐 니레바다 정도 뭐 이런 마필들이 앞선을 갈 텐데, 일단 1번 스페셜키는 버리진 않습니다만은 충마로 놓고 들어가긴 조심스럽고, 2번마 영락태양도 편안하게 선행을 해야 더 뛸 수 있는 마필이지 이게 뭐 쫓아가서 어떻게 승부를 보겠다 그거는 그림이 잘 그려지질 않아요. 9번마 샤크 파티는 직전에 1200m에서 마지막 끝걸음을 남겼는데 이건 분명 살아난 걸음이라고 봅니다. 분명 살아난 걸음이다. 이제 4살짜리예요. 아끼고 자시고 없어요. 이런 거 뭐 아끼겠습니까? 출전 공백이 엄청나게 길어진 마필 이런 거는 무조건 조지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1300 경주 거리가 한결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직전 경주도 강민이 좀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노렸던 마필이고, 4번마 니레바다가요 전적만 놓고 보면은 참 후지입니다. 이게 뭐 23전 빵승 2차 1회 그것도 직전에 들어온 게 첫 입상이에요. 23전을 뛰는 동안에 첫 입상을 한 겁니다. 직전에. 근데 그 전에 보면 5월 27일 경주에서 인기가 5위였죠. 인기 5위였을 때 강민이 고배당 충마로 놓고 공략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5월 6일 날 보여줬던 경주 내용이 정말 좋았어요. 살아나는 걸음을 분명하게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5월 27일 날도 큰 착자가 없었고 직전에 첫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센 말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상승세가 좋아요. 그래서 4번마 니레바다는 다시 한번 실전 막건으로 가져갑니다. 7번마 스틸러 같은 마필도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 텐데 이거는 직전에 정말 그림 같은 전개를 풀어갔던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 바로 팔리면 이거는 뭐 세게 읽어줄 수가 없고요. 어쨌거나 이번 이경주는요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중요한데 당연히 현장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리를 분명하게 세워놓고 때리면 먹을 게 있다. 그리고 복병권에서도 지금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있는 한 7위권 8위권 밀려있는 강민의 그 관리 마필 최근 복귀가 꽉 잡혀 있어요. 보여주는 액면이 없어요. 계속 안 간 거니까. 하지만 이제부터는 승부 타이밍을 봐야 되는 복병도 있고, 이번 이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좀 짭짤한 배당을 노리고 가는데, 일단 4번마 니레바다가 전적 대비 최근에 보여준 기대감은 분명 더 있다라고까지만 체크를 해주시 바라겠습니다.
7월 22일 토요일 3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300m 별정 경주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번마 즐거운 함성, 3번마 에피폴라, 8번마 천하제왕, 9번마 벨리문, 또 5번마 러너웨이도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어줄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1번마 즐거운 함성은 직전에 출전 공백이 길었습니다만은 강민이 현장 승부지를 분명히 밝혀드렸습니다. 자, 무조건 쏘는 거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드리면서 하이 알리다를 대가리에 놓고 즐거운 함성의 주력 막건 26.8배를 압축 막건을 적중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이나 또 11월 달에 보여준 액면은 별게 없거든요. 근데 공백기가 길어진 이후에 말이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스타트부터 벌써 변화를 보이더라고요. 직전 경주 스타트 게이트 이탈 속도는 빠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냥 대하시로 선행을 뽑아 나섰다가 또 3코너에서 선행을 또 넘겨줬죠. 이게 약간 초반 전개가 좀 빡빡하게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2착 싸움에서는 또다시 근성을 보이면서 자력으로 2착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직전처럼만 뛰면은 여기선 또 돼요. 근데 오늘은 1번 게이트까지 잘 뽑았죠. 선행은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3번마 에피폴라나 5번마 러너웨이가 더 빠르기 때문에 1번마 즐거운 함성이 선행은 못 가지만은 바로 2선, 3선에서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1번마 즐거운 함성을 중심에 두고 후착을 찾는 경주로 정리가 되는데요. 3번마 에피폴라는 직전 경기에서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노렸어요. 이게 편안하게 선행을 나서면 1300도 한 바퀴 잡아 돌릴 수 있다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날 주로 상황도 뭐 그렇게 흘러갔던 상황이고요. 5번 게이트에서 대하시로 몰아서 선행을 결국 뽑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압박을 심하게 받았습니다만은 2착을 지켜냈어요. 근데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뛴 거라고 봐야죠. 스피드 자체가 월등하게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직전에는 선행 찬스를 만난 거예요. 상대 선행마가 약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5번마 러너웨이라는 마필이 또 스피드가 좋은 마필 아닙니까? 이 5번마 러너웨이라는 마필도 그 전에 5월달, 4월달, 3월달 보여준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대차로 개바닥을 쓸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마음 놓고 쏴먹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러너웨이가 못 뛰었다라기보다는 재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때 당시에 동해텐텐턴이죠. 10번마 동해텐텐턴이라는 마필이 등자가 풀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외곽에서 계속 압박을 선두권이 경합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러면서 앞선이 와장창창 무너지고 폭탄 배당이 터졌던 바로 그 레이스 아니겠습니까? 직전에 러너웨이가 마음 놓고 싸먹으려다가 재수없게 선행 경합으로 무너졌는데 다시 한번 관심권으로 살펴볼 이유는 있고요. 반면에 8번마 천하제왕이라는 마필이 아마 여기서 준 대끼를 팔 텐데 직전 경주는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갔던 레이스예요. 근데 너무 실망했어요. 이게 선두권이 경합으로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정타가 한 발이 부족합니다. 5월 28일 경주도 보면은 발주 대시가 너무 느리죠. 좀 쫓아가기 급급했던 그런 내용인데 2차 입상을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만 경주 내용적으로 또 주파 기록이 좋았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8번 천하제왕이 여기서 인기마로 팔린다. 이거는 조금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9번마 벨리문은 반드시 배팅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는 마필이에요. 직전 경주 2억 기수가 기승했을 때 노골적으로 붙들고 늘어지면서 안 간 마필입니다. 그 전에도 5월 20일 경주에서도 스타트는 굉장히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붙들고 늘어지면서 안 간 마필 9번마 벨리문은 이제부터 이번 경주 아니면 다음 경주에서 분명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9번마 벨리문까지 배팅권. 1번마 즐거운 함성을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인데 일단 선두권에서는 3번, 5번 또 9번마 벨리문은 최근 복귀가 꽉 잡혀있는 깍굿이다. 이 세 마리는 기본 막건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세 방을 다 가져가서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구멍수를 좀 압축을 해야 되는데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막건은 1번을 축으로 관심권에 3번, 5번, 9번까지 살펴볼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7월 22일 토요일 4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편성 자체가 너무나 약해요. 지금 뭐 딱히 쳐다볼 만한 마필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6번마 역전의 순간이 배당판에 다시 한번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6번마 역전의 선가는 5월 14일 날 데뷔전에서 강민이 12.3배를 적중했던 마필입니다. 그때 당시는 단독 선행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상대 마필들도 없었고 또 상대 선행마들이 외곽으로 밀려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는 1000m는 그대로 한 바퀴 잡아 돈다. 그래서 5월 14일 날 데뷔전에서는 12배짜리 12.3배를 적중을 했지만은 직전 경주에서 인기 1위로 팔리는 상황은 강민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충막감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강민이 좀 고배당을 의도적으로 노렸던 기억이 있는데, 왜냐면 선행을 깔끔하게 나서지 못하는 그림이 되면 못 믿는 거예요. 검증이 필요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직전 경주도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모래를 안 맞으려 보니까 계속해서 외곽에서 경합하다가 그냥 3착에 머물렀던 그 내용이 전부인데, 사실 3착도 그렇게 여력은 없었거든요. 3착도 잡힐 뻔했던 그 걸음이잖아요. 여기서 선행은 4번마 세븐드럭키가 더 빠릅니다. 오늘도 6번마 역전의 순간은 6번 게이트에서 단독 선행을 장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인기 1위로 팔리기 때문에 자칫 이번 4경주는 배당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아주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번마 세븐드럭키가 직전 경주 선행을 나서긴 나섰는데 워낙 좀 압박이 심했어요.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지만은 오늘은 6번마 역전의 순간보다는 더 빠르게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는 마필이고, 이 마필이 예전에 12월 달에 선행을 나서고 1300m를 그대로 한 바퀴 뺑 잡아 돌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6군데 있으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최근 경주에서 끝걸음이 살짝 부족하긴 해요. 하지만 뛰었던 상대들이 약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은 57kg 부담장 늘었어도 4번 세븐드럭키가 좀 더 안정적인 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후차권에서 6번마 역전의 순간이 이걸 진짜 못 믿는 마필이긴 한데 또 꺾기도 애매하죠. 나머지 마필들이 너무 없어요. 나머지 마필 중에 뭐 딱히 쳐다볼 만한 마필이 없어서 고민이 좀 많이 되는데, 어쨌거나 이번 4경주는요 6번마 역전의 순간이 인기 1위로 팔린 상황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안정적인 축만은 4번마 세븐드럭키를 좀 더 강하게 노려보자 라고 체크를 하시면서 5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7월 22일) 토요일 5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전반부 첫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혼전입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가 2번마 골드시나와 4번마 동틀대 이렇게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고요. 11번마 대구남도 뭐 적당히 배당판 바람을 불어줄 마필입니다. 2번마 골드시나와 4번마 동틀대 이 두 마리 다 못 믿는 말입니다. 2번마 골드시나는요 직전에 2착 입상을 성공하긴 했어요. 근데 이 마필이 입상할 때 보면 시원시원하게 이기는 맛이 전혀 없습니다. 직전 경주도 외곽에서 뚝 심어졌어요. 마지막에 근성 있게 2착을 지켜내긴 했습니다만은 능력마의 어떤 그런 포스를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4월 1일 경주도 보면 선행을 나서고 페이스 조절을 정말 잘하고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끝걸음의 여력은 또 전혀 없었던 마필이죠. 오늘 지금 안쪽에서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고 많이 팔리는데, 강민이 볼 때 여기서 초반 선행은 1번마 스마트 지프가 게이트 2점으로 초반 선행을 뽑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부러 선행을 내주고 쫓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직전 경기도 보니까 초반에 강하게 몰아서 결국 선행을 뽑아 나서더라고요. 물론 3코너에서 선행을 좀 뺏기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초반 선행을 장악하고 나서는 거는 1번마 스마트 지프가 더 빠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2번마 골드시나는 이거는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전부라고 판단됩니다.
좀 과도하게 지나치게 인기가 집중되는 상황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4번마 동틀대라는 마필은 마명이 참 좋아요. 이 올드 팬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벌써 한 15년 전, 1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예전에 10조 김정진 조교사 마방의 그 동틀대 1군에서 정말 잘 됐던 마필, 강민이 좋아했던 마필, 그 마필과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제가 데뷔전부터 계속해서 살펴봤어요. 데뷔전에서는 뭐 2.3배 단통 맞건 때려 먹었고, 5월 7일 경주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물론 그때 당시 강민이 삼복승식으로 적중을 하긴 했는데 경주 내용적으로는 너무나 실망했어요. 조금 참으면은 한 발을 더 쓰고 서두르니까 끝걸음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끝걸음이 나오질 않는 거거든요. 직전 경주도 인기 1위로 팔렸는데 강민이 요거를 충마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좀 불안하게 봤던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미래둥풀의 컴플리트 하이를 35.6배짜리를 또 짭짤한 배당으로 적중하지 않았습니까? 이 동틀대라는 이런 마필이 인기마로 팔렸기 때문에 배당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찬스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 승군전에 또 인기마로 팔려요. 감량 조건은 좋습니다. 감량 조건 좋은데 어쨌거나 3착으로 승군한 마필이고, 이 마필은 빠른 페이스보다는 좀 느슨하게 흘러가는 앞선이 뭉개지는 편성에서 조금 더 뛰어들 마필로 판단이 되잖아요. 그런데 2번, 4번 요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린다. 다 못 믿는 거죠. 다 부러질 수 있어요. 외곽에는 11번마 대구남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널널하게 자력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직전 경주는 선두권이 뭉개지는 편성이었기 때문에 강민이 앞선이 무너진다고 아예 전개를 그리고 드림로켓의 대구남 19.7배를 또 승부 경주로 적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직전 편성과 이번 경주 편성은 좀 달라요. 직전에는 선두권이 뭉개지는 편성이었기 때문에 강하게 노렸고, 오늘은 앞선이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를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써야 되는 그런 부담이 분명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3월 19일 경주도 그때 인기마로 팔렸을 때 완전히 꺾었고, 2월 18일 날도 같은 이유로 꺾었어요. 앞선이 페이스가 빠르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냥 꺾었던 마필이거든요. 직전에 선전했다고 해서 이게 인기마로 팔린다. 못 믿죠. 이런 마필들 못 믿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번 5경주는요. 인기말을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인기말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니고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두 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그 둘 중에 한 마리를 충마로 놓고 갈 거예요. 그래서 배당은 일단 뭐 저배당은 무조건 아니고요. 중배당을 기본으로 때리고 중고배당 막건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언급했던 인기마들이 다 부러질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5경주는 인기마이 연연하지 않습니다.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 승부지 복병마를 대가리에 놓고 중배당, 중고배당 막건 시원하게 때려먹도록 하겠습니다. 7월 22일 토요일 6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혼전입니다. 자, 이런 경주가 또 먹을 게 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해 주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1번마 머치머니, 2번마 정한킨덤, 4번마 베스트 10. 자,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 팔릴 거고요. 뭐 10번마 위즈스파크 정도가 또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외곽에는 11번마 머치머니는요, 직전에 인기 순위 7위였을 때 또 출전 공백이 상당히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아주 강하게 추천드렸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선두권이 무너지는 편성에서는 항상 뚝심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작년 10월달 경주 휴양하기 전에도 8.2배, 그때 받치는 막건 없이 그냥 단통으로, 그냥 온리 단통, 무조건 단통, 강민이 추천 경주로 단통 추천 경주로 적중했던 써니스트를 놓고 적중했던 그런 마필이고, 또 9월 3일 경주 휴양 전에도 10배짜리를 압축 승부로 때려 먹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이 머치머니가 입상을 하려면은 선두권이 강하지 않은 편성, 선두권이 무너지는 편성에서는 머치머니는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강민이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추천을 드렸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직전보다 조건은 더 좋아졌어요. 일단 출전 주기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만 하더라도 이게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직전보다 더 세게 읽어줄 내용이 없습니다. 이 머치머니가 입상을 하기 위해서는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두권이 뭉개져야 오는 거예요. 이게 뭐 앞선이 빠르게 흘러가는데 자력 추입을 능동적으로 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머치머니를 오늘은 충마로 놓고 가지 않습니다. 2번마
정한킨덤이라는 마필도 직전에 대가리 세워놓고 13.8배 짭짤하게 챙겨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마필은 좀 사행하는 악벽도 있고요. 이 채찍을 대면은 똑바로 가지 못하는 그런 악벽도 있어요. 그래서 직전 경주도 보니까 채찍을 대지 않고 그냥 계속 그 기대는 것만 제어를 하면서 그대로 들어갔는데, 야, 이런 말이 여기서 또 깜빡이로 팔린다. 이거는 조금 좀 조심스럽죠. 오늘은 부담 중량도 늘었고요. 일단 안쪽 게이트를 잘 뽑은 건 있습니다만 깜빡이로 공략하기는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오히려 승군전을 치르지만은 이 4번마 베스트 10 같은 마필이 실전을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살아나는 거름 아니겠습니까? 5월 6일 경주에서는 외곽 선입을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썼고, 직전 경주는 선행을 하고 낙승을 거뒀는데 단순한 선행마가 아니죠.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마 중에는 차라리 4번마 베스트 10, 승군전을 치르는 베스트 10을 조금 더 강하게 읽어줄 이유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강민은 여기서 지금 복병마가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경주도 인기마를 놓고 공략할 생각이 없습니다. 복병마를 놓고 역으로 복병마를 놓고 공략할 생각인데, 강민이 충막감으로 고민하는 마필이 지금 한 2마리 정도 되는데, 일단 그 중에 한 마리가 안쪽에 있는 1번만 뉴월드라는 마필인데요. 일단 게이트를 너무나 잘 뽑았습니다. 직전에 1200m였기 때문에 3자까지 선전할 수 있었다. 오늘은 1300 늘어난 경주거리에서 되겠느냐?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틀린 분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민도 이 마필이 거리 적성은 넉넉하지 못한 마필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에 1300에서 이게 한번 널널하게 대가리 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조건 자체를 너무나 잘 만났어요. 일단 1번 게이트에서 감량기속 51km 홀가울한 부담 중량이면 1번만 뉴월드도 무시할 수 없어요. 지금 상대 마필들을 다 못 믿기 때문에 1번만 뉴월드도 관심권으로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 그 외에도 한 2-3마리 정도 더 고배당이 보이는데, 이번 6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인기 마필들을 놓고 가기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1번만 뉴월드 같은 마필은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7월 22일 토요일 7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8마리 단출한 편성입니다.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느냐가 배팅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 많은 6번마 정상만세, 8번마 히비키, 1번마 블랙포인트, 자 이렇게 3마리가 대끼리 준대끼리 팔릴 거고요. 7번마 창성진주도, 또 2번마 큐피드보이도 적당히 배당팔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습니다. 6번마 정상만세가 최근에 2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고 꾸준하게 뛰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경주는 선두권에서 특별하게 발빠른 선행마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상만세가 선행까지 노려볼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보고 당일 배당팔의 머리로 팔린 마필이 6번마 정상만세입니다. 5월 14일 날은 히비키, 지금 8번 게이트 있는 마필이죠. 히비키와 같이 뛰면서도 히비키를 여유있게 이겼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번마 정상만세가 배당팔의 머리로 팔릴 텐데, 하지만 강민은 여기서 배팅의 중심에 세울 마필은 8번마 히비키다. 8번마 히비키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보여준 액면은 사실 별거 없어요. 직전 1700에서 1분 54초. 기록 자체가 굉장히 후지죠. 최근에 빠르게 흘러갔던 과천 경마장 주로의 주파 기록을 감안을 해본다면은 1분 54초 1의 주파 기록은 정말 좀 실망스러운 느린 기록이 형성이 됐던 직전 경주고요. 그 전에 5월 14일 경주를 보면 정상만세에게 졌어요. 하지만 향후 발전 기대치를 살펴보면 6번마 정상만세보다는 8번마 히비키, 8번마 히비키가 무조건 더 뛸 마필입니다. 8번마 히비키는 제가 데뷔전부터 말씀드렸죠. 이거는 1군까지 가는 말이에요. 혈통적인 잠재 능력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계속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마필의 그 모계 쪽 혈통을 뒤지고 들어가다 보면 이 퍼스널 엔샤인이라는 마필이 나오는데요. 13전
전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뭐 블랙타입 경주에서도 상당히 지왕 경주에서 8승, 또 G2 경주에서 2승을 했던 정말 어마어마한 챔피언 앞말이었어요. 그쪽에 모기 쪽 혈통을 타고 있기 때문에 8번마 히비키는 더군다나 또 순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더 뛴다. 상위권까지 올라갈 능력마로 의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주대세가 느린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만은 직전 경주는 서둘러서 외곽선이까지 붙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오늘도 역시 끝번 신청을 했고 8번만 히비키는 발주가 느려서 아예 깡바닥에서 전개를 풀어간다 하더라도 8번째예요. 출전 두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8번만 히비키는 여기서는 다시 한번 강축으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1번마 블랙포인트는 배고픈 김옥성 기수 무조건 강공이죠. 1번 게이트고요. 5월 13일 날도 보면 진로가 막혔습니다. 그때 인기 7위였을 때 강민이 이걸 주력 승부 막건으로 노렸는데 진로가 막혀서 좀 많이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최근에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고 있어요. 그래서 1번마 블랙포인트도 배팅권이고 강민이 이 5번마 비키라이라는 마필도 여기선 충분히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로 봅니다. 전형적인 뚝심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앞선이 강한 편성에서는 세게 읽어주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이번 경기는 뭐 정상만세 정도가 앞선에 가겠고 뭐 히비키가 일찍 넘어가겠죠. 5번마 비키라이도 1700원 막판 뚝심이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고배당은 5번마 비키라이까지 관심권. 이번 7경주는요. 8번마 히비키, 8번마 히비키의 입상 기대치를 높게 가는 경주입니다. 큰 배당이 나올 레이스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구멍수를 압축해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7월 22일 토요일 8경주입니다. 혼합 3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만은 은근히 까다로운 혼전이고요. 먹을 게 있는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5번마 금태풍, 2번마 신기파랑, 그리고 3번마 마중물, 자 이렇게 3마리가 준 대끼리로 팔리는 상황인데요. 2번마 신기파랑이 여기서 인기마로 팔리는 이유는 초반 선행을 노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기파랑은 5월 27일 경주에서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고 그대로 한 바퀴 잡아 돌렸는데 마지막 끝걸음의 여력감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죠. 그래서 선행을 나서는 신기파랑은 쉽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5월 27일 경주는 상대 선행마가 없는 경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선행마가 뚜렷한 선행마가 없는 경주에서 1번 게이트에서 편안하게 선행을 나서고 그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들어간 게 그게 전부거든요. 직전 경주는 7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노리기도 어려울 상황이었고 또 선행 의지도 없었어요. 그냥 뭐 쫓아가다가 좀 중간에 좀 서둘러 보다가 그냥 착착 크게 깨졌던 그게 전부입니다. 신기파랑이 5월 27일 경주에서 입상을 했던 것은 이 마필의 능력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편성을 잘 만나서 재수가 좋아서 들어온 거다. 강민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편성을 또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인기마로 팔리는데 편안하게 단독 선행이 아니면 이거 못 믿는 말이에요. 3번마 마중물이라는 마필이 이게 1억짜리 비싼 마필이죠. 이게 예전에 31조 마방의 데뷔 초에 기대치가 상당히 했던 마필입니다. 예전에 1군에서 잘 나갔던 그 루비킨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그 루비킨의 목의 형제 마필이고 그래서 데뷔 초부터 좀 계속 실전 변화를 째려봤던 마필인데 이 마필도 지금까지 보여준 액면이 사실 전부라고 봅니다. 3월 11일 경주에서 그때 강한 편성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정말 힘한 배를 적절하게 잘 하면서 쥐어짜고 2착을 들어갔던 게 그게 전부라고 보는 거죠. 직전 경주는 초반에 선행을 내주고 쫓아가면서 정말 선의권에서 전기가 잘 풀렸던 그 내용이긴 한데 오늘은 부담 중량이 54로 늘어났다. 이것도 조심스럽습니다. 3번마 마중물도 능력마로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그게 전부예요. 데뷔 초에 가졌던 기대치에는 훨씬 못한 어느 정도 한계치를 드러낸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2월달 경주도 2착을 지켜내긴 했습니다만은 강민이 충마를 놓고 공략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끝걸음에 여력은 뭐 전혀 없어. 그냥 뭐 죽는 탄력이었잖아요. 그래서 3번마 마중물도 이것도 믿고 가기는 어렵고 5번마 금태풍이 이게 머리로 팔리는데 물론 기본 사이즈가 나쁘지 않습니다. 2월 25일 경주에서 단통 막건 뭐 저배당 1.5배 단통 막건 적중했고 계속 나올 때마다 실전 막건으로 노리고 가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이 금태풍의 최근 복귀를 보면 좀 상대적으로 전개가 잘 풀렸다.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없어요. 직전 경주도 선두권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마지막 뚝심을 보였던 그 내용이고 4월 2일 경주도 보면은 선두권이 좀 경합으로 흘러갔던 상황에서 와장창 무너졌던 그 레이스입니다. 그러면서 이 진명깃발이 뒤에서 날라왔을 정도니까 그때 편성은 상당히 정계운이 많이 따라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만 금태풍도 늘어난 부담 중량 3kg는 여기서 강축으로 인정하고 가기가 어려워요. 이것도 더 이상의 어떤 발전 기대치를 기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8경주를 승부경주로 노리고 가는 이유는 언급해드렸던 인기 마필들의 불안 요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복귀 내용으로 봤을 때 계속 지금 안 가고 있어요. 안 가고 걸음을 남기고 타이밍을 재고 있는 마필이 있는데 오늘 바로 때려 조질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배당으로 엮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8경주는 일단 승부지 복병마를 놓고 인기마에도 기본 막건은 가져가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언급했던 인기마들이 다 부러지면서 복대복 막건까지도 충분히 엮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8마리 단출한 편성이라고 해서 고배당이 안 터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8경주는 너무 인기마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고배당 복병마 오늘 무조건 승부하기 때문에 가는 말을 놓고 중고배당 승부 막건을 강하게 노리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7월 22일 토요일 구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연이어서 배팅 강도 올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이변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혼전입니다. 자, 무조건 터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5번마 행운머니, 10번마 티즈글리, 9번마 썬키스드 자, 이렇게 3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로 팔릴 상황이고요. 더 나가서는 2번마 천지정상이나 또 1번마 필리포스나 이런 마필들도 배당팔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습니다. 5번마 행운머니, 자 5번마 행운머니가 배당팔에 머리로 팔리는데 12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가 직전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다 라고 판단은 됩니다. 직전 경주는 인기 2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정말 불안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4월 8일 날 보여줬던 내용 좋았어요. 하지만 이건 거리 적성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1300m는 어렵다. 이 마필이 예전에도 이 1300에서 인기마로 팔리고 깨진 적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직전 경주는 거리 적응력을 불안하게 보면서 완전 꺾었는데 정말 전개는 잘 풀었어요. 이 선입 외곽까지 딱 붙여가면서 선의 안쪽에 있는 말들이 죽으니까 먼저 치고 나가면서 대가리를 치는 듯 거의 1등을 들어가는 듯 하다가 마지막에 덜미가 잡혔거든요. 근데 이 행운머니라는 마필이 딱 그렇게밖에 못 떠요. 사실 능력마가 아닙니다. 근데 꾸준하게 뛰는 맛은 있지만 능력마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놈이 인기바로 팔리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담 중량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5번마 행운머니가 인기 1위 팔리는 거 인정을 못하겠고요. 외곽에 10번마 티즈글리라는 마필이 직전에는 선행을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부족했어요. 물론 데뷔전이라서 그 정도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법이나 이런 경주 내용적으로 봤을 때 능력만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9번마 썬키스트는 데뷔 초 마방 기대치가 상당했던 마필입니다. 강민도 뭐 여러 번 좀 노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근데 최근에 보여주는 내용을 보면 너무 실망해요. 정말 잘 타고 깨진 레이스가 많잖아요. 근데 9번, 10번, 5번 이 3마리가 다 인기마로 팔리기 때문에 인기마 3마리 다 부러질 수도 있는 경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요 인기마를 놓고 사는 경주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고배당을 노려야 되는 경주인데, 강민이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마필이 한 3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축마를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겠고, 또 복대복 막건을 기본으로 갑니다. 인기말을 먼저 때리는 게 아니고 복병을 놓고 복병을, 그러니까 고배당을 우선적으로 때리는 그 레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5경주는 한 가지 팁을 좀 드린다면, 선행마가 대단히 많이 지금 출전하고 있거든요. 1200이라 할지라도 쉽게 앞선서 끝나는 레이스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개 상황의 변수를 좀 살피면서 공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9경주는 터지는 경주, 철저하게 고배당 막건, 중고배당 막건을 공략하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7월 22일 토요일 10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상당히 조심스러운 경주입니다. 이번 10경주를 승부 경주로 가져갈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레이스인데요. 일단 두 가지를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경주 거리가 1200m라는 부분이 첫 번째 변수가 되겠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발빠른 선행마가 대거 포진된 편성입니다. 지금 선두권 페이스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까지 좀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해 주셔야 될 텐데요. 당일 배당판의 깜빡이는 6번마 태우의 날개와 2번마 프라임골드, 이 두 마리가 강하게 저배당을 형성할 거고요. 그 다음 순으로는 10번마 오제명답이나 또 4번마 오픈뱅크나 8번마 라이징 퓨처, 또 5번마 꿈캐라, 이런 놈들까지 배당팔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 깜빡이로 팔리는 2번마 프라임골드라는 마필이 뭐 1200에서 아예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죠. 하지만 1200 늘어난 경주거리가 직전보다 유리한 조건은 분명 아닙니다. 직전 경주도 강민이 강하게 노렸던 이유가 경주거리가 1000m였기 때문에 강하게 노렸던 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전에 1200에서도 1300에서도 1400에서도 입상한 적이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은 그때는 편성이 굉장히 약했던, 선두권이 빡빡하지 않았던 그런 편성이었고, 오늘은 앞선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2번마 프라임골드가 과연 늘어난 경주거리도 연투를 장담할 만한 사이즈냐, 이거는 조심스럽죠. 배당판에 머리를 팔리는 6번마 태우의 날개가 직전에 59초대의 주파 기록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 자체만 놓고 보면 와, 센 말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6월 11일 날은요, 그날 하루 종일 기록이 빠르게 나왔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59초대의 주파 기록, 뭐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겠고요. 또 무엇보다 이 마필은 1000m였기 때문에 잘 뛴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보여준 액면이 선행이 전부입니다.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11월 26일 날 선입으로 입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경주 내용이 뭐 월등하게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선행을 했을 때에 더 띄워줄 수 있는 마피라는 거죠. 그래서 6번마 태우의 날개도 여기서 강축으로 팔리는 이런 상황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꺾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만은 강축으로 팔린 상황은 조심을 하자는 거예요. 의외로 지금 복병들이 대거 포진된 그런 상황인데, 4번마 오픈뱅크 같은 마필이 지금 부담정이 늘었기 때문에 한 인기도에서 한 3위권 정도 팔릴 것 같은데, 전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가장 유리하죠. 선위권에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쓸 수가 있는 마필. 직전 경주는 선두권에서 한 3마리 정도가 좀 무식하게 경합을 펼친 거예요. 그렇게 선두권에서 오버페이스를 할 이유가 없었는데, 좀 정정이가 말을 좀 잘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5월 7일 경주 건픽강제와 같이 떴을 때도 보면은 차분하게 외곽 선입을 그냥 풀어가면서 그 페이스 그대로 밀고 들어왔던 내용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1400을 그렇게 뛰었기 때문에 1200도 자기 페이스 조절만 잘하면은 3호 오픈뱅크, 이게 전개 상황엔 좀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인기 마필들이 지금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 4번, 5번 뭐 이런 마필들, 6번 태어나기 이런 게 지금 다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팔리는데, 여기서 9번만 호루라기라든가 10번만 오제명답, 이 두 마필은 선행이 아니면 죽음을 달랍니다. 그러니까 외곽에서 그냥 붙들고 쫓아갈 이유는 없어요. 되든 안 되든 일단 앞장을 까보고
안 되면 말고 뭐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9번, 10번 이런 마필들이 외곽에서 덮치는 순간 이거는 배당이 와장창 터지는 그림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9번, 10번 이런 마필들이 외곽에서 덮치면은 2번, 6번 이런 것도 동반몰락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10경주는 최대한 좀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야 됩니다. 추천 경주는 아닙니다만은 당일 현장 분위기 좋으면 배팅 강도도 올릴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해주시고 인기마 중에는 그래도 4번 오픈뱅크가 그림상 전개상은 가장 좀 유리한 편성이다라고까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월 22일 토요일 11경주입니다. 혼합 2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승부 경주. 오늘 토요 경마의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만은 이변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혼전입니다. 쉽게 접어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당일 배당판에 깜빡이가 2번마 어나더 스마트 1 그리고 3번마 체이싱 달러죠. 이 두 마리가 심하게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고요. 그 다음 순으로는 7번마 데일시나랄지 또 4번마 매니뮤직이랄지 이런 놈들도 배당판의 바람을 상당히 불어줄 수밖에 없는 판택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마지막 11경주를 강민이 분석을 하면서 굉장히 머리가 아팠어요. 지금 8마리 출전하고 있는데 8마리 중에 딱히 지울 말이 없습니다. 능력의 편차가 크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 인기마로 팔리는 3번마 체이싱 달러즈 같은 마필은 인기마로 가져가기는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직전 경기도 이게 뭐 여기저기 간다고 아주 그냥 개소수가 불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경기에서. 하지만 강민은 이 마필을 책임지고 삭제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직전에 깜빡이로 팔렸지만 무조건 꺾었어요. 강민이 웬만하면은 절대라는 표현을 안 하는데 절대 안 된다고 강민은 확신했던 마필입니다. 이 체이싱 달러즈가 입상을 하려면요, 거기에 맞는 조건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직전 경주는 그런 조건이 안 됐어요. 강민이 현장 예상에서 분명하게 이 마필을 지워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체이싱 달러즈가 여기서 깜빡이로 팔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놈들이 깜빡이로 팔리기 때문에 배당이 터지는 거예요. 5번마 배트로드 같은 경우도 직전에 깜빡이로 팔렸는데 완전히 꺾었죠. 이 마필도 역시 직전에 책임지고 삭제했기 때문에 뭐 저배당이긴 했습니다만 7.8배를 압축 승부 막건으로 두 방으로 조져 먹을 수 있었던, 추천 경주로 조져 먹을 수 있었던 일요일 마지막 경주였습니다. 자, 그만큼 인기마, 불안한 인기마를 꺾어낸다는 것은 정말 배팅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번 마지막 11경주는 불안한 인기마 미련 없이 꺾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배팅의 한 자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있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왔다고 봐요. 안 빠지는 충마가 있습니다. 안 빠지는 충마가 있기 때문에 대가리를 확실하게 세워놓고 후차권에서 중배당 압축 승부 막건을 강하게 노립니다. 자, 마지막 11경주는 뭐 크게 대박을 노리는 경주는 아닙니다만은 짭짤한 중배당으로 배팅의 힘을 실어서 때릴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마지막 11경주 기대를 많이 해 주셔서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는 확실하게 적중을 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까지 7월 22일 토요경마 UC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은 잠시 후에 일요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